네,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대 의대 백순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부산항에 정박했던 이 러시아 선박, 또 이라크 근로자로 인한 감염 여파 등 이게 좀 해외 유입 사례가 여전히 지금 두 자릿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 상황이 지금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죠. 네. 즉 미국이라든지 또는 인도, 브라질 이와 같은 나라들이 아직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환자 수 자체보다도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특히 뭐 이라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그다지 많게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이라크에서부터 온 건설 노동자들 입국하실 때 보셔다시피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양성률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들이 우리나라에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항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부 승선 검역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선원들은 하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수리 노동자라든지 혹은 하역하는 노동자들하고 접촉할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접촉점을 줄이면서 또 방역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고, 이미 러시아 선원들로부터 감염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영도구 또는 해운대구에 그 여러 접촉자들이 생기면서 가족까지 감염이 되고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또 러시아 선원 이외에도 우리나라 한국 선장님도 한 분 감염이 되셨고 여기에 접촉자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런 해외 입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자가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가격리 이후에 나오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 방역, 특히 검역 부분은 강화하든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얘기가 나와서 조금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은 지금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외 입국자가 부득이하게 뭐 업무적으로 이제 일이 있어서 사유서를 내게 되면 바로 뭐 회사에 투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허용된 합법적인 과정이긴 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기는. 이 사유서를, 면제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사관에 얘기를 해서 어떤 업무로 가고 이것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일단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 검역당국에서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번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복기 내에 있을 때는 안 걸러질 수도 있어요. 즉 음성으로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양성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발생은 할 수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에서 어떤 급한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2주일 자가격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 자가격리 면제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감염 경로가 완전히 없다고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체류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본인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 즉 그 분의 윤리 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어쨌든 지금 해외 입국자들 감염이 이렇게 좀 줄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방역 체계에 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들이 이미 해외에서 감염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애초 조치가 불가한 상황인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잡지를 못할 수는 있는데
입국한 후에 3일 이내에 전수검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에 발증이 된다든지 즉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2주가 되었을 때도 격리 해제하기 하루 전에 13일째에 진단검사를 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14일 이내에서 감염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어도 14일 이후에 감염이 확인되고 지역사회에 전파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많은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가 진단검사 음성 의무서를 6개 국가하고 러시아의 선언에만 지금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방역을 더 이상 강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또 국가 수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이유가 우리 검역 당국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부하가 걸릴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입국자 수가 적은데 만약에 이 입국자 수가 유럽처럼 개방을 하게 되면은 즉 우리 14일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면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사회 감염도 이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할지라도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네. 즉 자기 자신의 그 주거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격리, 또 장기 체류일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설격리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바로 그 시설에 격리를 시키고 14일 기간이 지나면은 격리 해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문제는 자가격리일 경우에 있어서는 공항에서부터 이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의 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중교통기관에서는 확실하게 격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역에 내렸을 때 그 역에서부터 자가격리하는 장소까지 가는 것은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이 부분은 사각지대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자가격리자들을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을 하고 지역사회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위반이긴 하지만 100%다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각지대일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시설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반면에 해외로부터 입국하시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유학생, 주재원 같으신 분들은 자기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소에서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 이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염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 안에서 자가격리를 할지라도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런 지역사회 전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본인이 좀 잘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정부 차원의 이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뭐 좀 보완할 점이나 좀 개선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탄력적인 운영이 분명히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항만에서의 검역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또는 의료진 또 예산 문제, 장비 문제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 또 검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접촉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갔을 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 지금 공항보다 항만 쪽에서의 노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들의 강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갑자기 닥친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지금 뭐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 사태 좀 향후 뭐 이제 앞으로 더 지켜야 하는 우리 수칙이나 뭐 정부 대책 같은 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5월 초에 있어서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는 한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올 여름철에 휴가가 끝날 때쯤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철의 휴가철에 있어서의 방역 수칙, 또 휴가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잘 이 개인 위생 지키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즉 얼마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무증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올 여름 특히 방역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열심히 하셔야 올 가을에 학생들 등교도 하고 또 여러 우리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번 여름철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